트레이더 중 상당수가 1년 뒤에는 사라진다. 바닥을 치고 산산이 부서진 채 떠나는 것이다. 다행히 일부는 바닥을 딛고 올라와 변화와 성장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이들에겐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은 악순환을 끊을 계기가 된다. 돈을 날리게 만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새로운 트레이딩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승자의 규율과 자제력을 체득해 나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심리투자 법칙입니다. 지은이는 알렉산더 엘더,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정신과 의사 출신 트레이더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트레이더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의 경험 덕분에 트레이딩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심리를 다스리는 법과 위험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그의 트레이딩 전략과 원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공한 트레이더가 되는 법. 트레이더로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심리다. 트레이더로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심리를 잘 다스려야 하고 자금 관리, 즉 리스크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심리 통제, 트레이딩 시스템, 자금 관리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새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새 기둥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으니 바로 기록이다. 기록을 잘하면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좋은 기록이든 나쁜 기록이든 모든 기록이 시장에서 트레이더로서 남긴 발자취 하나하나가 트레이더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 간절히 성공을 원하는가? 오랫동안 사귄 친구가 있다. 그의 부인은 기품이 있지만 좀 뚱뚱한 편이라 계속 다이어트를 해왔다. 늘 살을 빼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모임 같은 데서 케이크나 감자에는 입도 대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집에 놀러 가면 늘 부엌에서 커다란 포크로 케이크를 먹는 부인의 모습이 보였다. 날씬해지고 싶다고 말했지만 부인이 여전히 뚱뚱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쾌락의 유혹이 나중에 체중이 줄었을 때 오는 즐거움과 건강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했던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순간적인 짜릿함을 맛보기 위해 시장에서 도박을 하는 충동적인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일 경우다. 이 책에는 시장을 분석하는 법, 트레이딩하는 법, 위험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식뿐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려면 안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을 줄여야 성취감도 느끼고 게임을 통제할 수 있다. 트레이딩 역시 마찬가지이다. 트레이딩을 진지한 지적 작업으로 취급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감정적인 트레이딩은 치명타다. 성공을 보장받는 길은 자금을 방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마치 전문 스쿠버 다이버가 늘 산소 공급기를 주시하듯 훌륭한 트레이더는 자본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감정 통제. 최근 주문을 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떠올려보라. 어서 빨리 뛰어들고 싶어 조바심이 났는가? 아니면 돈을 잃으면 어떡하나? 겁이 났는가? 주문을 해야 하는데 질질 끌었는가? 매매를 하고 나니 뿌듯했는가? 아니면 창피했는가? 수많은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시장을 움직인다. 수많은 투자자가 절호의 기회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런데 일단 매매에 들어가면 통제하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거나 흥분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이 승리의 필수 요소인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만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손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왜 대부분 빈털터리가 되어 시장에서 퇴출되는가? 감정적이고 분별 없는 매매가 한몫하는 게 분명하지만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시장의 구조가 원래 트레이더들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트레이더들은 시장에 진입할 때와 나갈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레이딩은 사실 마이너스 썸 게임이다. 따라서 이런 마이너스 썸 게임에서 이기려면 군중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한다. 수수료를 가급적 적게 낼 방법을 찾아다니라. 그리고 또 하나, 매매 횟수를 줄여주는 트레이딩 시스템을 고안하라. 매매 횟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패자들의 변명. 주식 투자에 실패한 많은 사람이 자본금이 적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패자들은 이런 환상을 품는다. 계좌에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시장에서 더 오래 버텼을 테고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패자는 자본금이 적어서 돈을 날린 게 아니라 현명하지 못해서 돈을 날린 것이다. 이 사실을 피하지 말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내 지인 중 한 사람은 하루에 2억 달러가 넘는 돈을 날렸다. 그가 돈을 다 날리자마자 시장이 방향을 틀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계좌에 자본금이 더 있었더라면. 패자의 진짜 문제는 자본금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여력을 초과해 무리수를 두고 자금 관리를 대충 되는 대로 하는 것이다. 패자는 계좌에 얼마가 있든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큰 위험을 감수한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잘못된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 빈털터리로 쫓겨나기 마련이다. 아마추어는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부인할 뿐 아니라 이를 감수할 각오도 돼 있지 않다. 자본금 운운하고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은 괴로운 진실을 회피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자본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트레이딩 훈련이 부족한 것, 그리고 현실적인 자금 관리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다. 시장에서 살아남아 돈을 벌려면 손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결은 한 번의 거래 규모를 자본금의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본을 소규모로 운용해서 실수하더라도 가능한 한 적게 잃으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트레이딩 심리. 트레이더로서 성공하느냐 여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리 뛰어난 트레이더라도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겁을 먹거나 화를 내다 보면 장고는 점점 줄어든다. 두려움과 탐욕, 도박꾼을 사로잡는 희열에 눈을 떴다고 느낀다면 트레이딩을 멈춰라.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영민한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경기장은 이미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트레이딩에 감정이 개입되도록 놔두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감정이 개입됨을 느꼈다면 트레이딩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라. 좋은 매매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심리적으로 이길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억제할 수 없는 매매 충동. 성공한 트레이더는 사교 수단으로 술을 즐기는 사람과 비슷하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을 마시다가 적당한 때 멈출 줄 알듯이 성공한 트레이더는 얼마간 손실을 보면 트레이딩을 멈춘다. 잇따라 손실을 보면 시스템이 현재 시장과 맞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트레이딩을 멈추는 것이다. 반면 패자들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트레이딩에 몰두한다. 게임이 주는 짜릿한 흥분과 대박에 대한 기대감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갈구하듯 패자도 트레이딩을 갈구한다. 패자는 충동적으로 쉴 새 없이 트레이딩하며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친다. 계좌에서 돈이 몽땅 빠져나가 파산하면 패자들은 대부분 그때서야 손을 턴다. 점점 더 깊은 늪 속으로. 패자는 주먹구구식으로 매매하며 자신이 왜 계속 돈을 잃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유를 알면 조치를 취하고 승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부연 안개 속에서 무모하게 계속 트레이딩을 한다. 패자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제어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다. 패자가 짜릿한 쾌감을 맛보려고 계속 트레이딩에 몰두하는 사이 괴자의 장고는 계속 줄어든다. 주정뱅이에게 술병을 뺏으려고 해도 소용없듯 패자에게 당신은 패자라고 얘기해봐야 듣지 않는다. 패자는 나락으로 떨어져야 비로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결코 날려서는 안 되는 돈을 날려버렸을 때, 모아둔 돈을 도박으로 몽땅 날려버렸을 때,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처지가 됐을 때, 이때가 나락이다. 인간은 보통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행히 일부는 바닥을 딛고 올라와 변화와 성장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이들에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은 악순환을 끊을 계기가 된다. 돈을 날리게 만든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새로운 트레이딩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본인의 방식을 버리고 승자들의 방식과 규율을 체득해 나가라. 본인이 한 방식을 그대로 한다면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트레이더의 첫걸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는 회원은 한 번에 하루씩 술을 끊으려고 애쓴다. 당신도 한 번에 하루씩 손실 없는 트레이딩을 하도록 애써보라.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것이다. 우선 수익보다 손실 없는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대부분이 수익을 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손실을 계속 보는 트레이더라면 우선 손실을 보지 않는데 목표를 두고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손실이 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손실이 덜 발생하게 되면 작은 수익이라도 계속 쌓이게 되는 구조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변화의 시작은 이런 사소한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트레이더로서 위험은 언제나 감수해야 하지만 미리 설정해 놓은 위험보다 큰 손실을 보면 안 된다. 영리한 사업가는 연달아 몇 번 실수를 범해도 사업을 접지 않을 정도의 위험만 감수한다. 두 상자 분량의 물건을 들여오는 건 사업상의 위험이지만 한 트럭씩 들여오는 건 도박이다. 트레이더는 한 번의 트레이딩으로 감수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이 얼마인지 설정해 두어야 한다. 한 번의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더가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치는 대개 계좌 자산의 2% 정도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가격에 손실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면 그 자리에선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무모하게 덤비기보다는 지나치게 조심하는 쪽을 택하라. 사업상의 위험 내에서 손실을 보고 트레이딩에서 빠져나온다면 정상적인 사업이다. 스스로 패자라고 부르는 동안 반드시 손실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라. 여기엔 어떤 타협도 필요 없다. 시장은 바다와 같다. 내 소망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출렁거린다. 누구도 시장을 어찌할 수 없다. 선원은 바다를 통제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계좌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에는 소규모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시장을 통제할 순 없지만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시장에 얻어맞은 트레이더가 회복하기 위해 처음 해야 할 일은 트레이딩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배우는 동안에는 트레이딩 규모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트레이딩 규모를 줄이면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우선 감정 통제와 위험 관리, 그리고 자신만의 매매 시스템을 만들고 검증하기까지는 무조건 트레이딩 규모를 줄여서 이 세 가지를 구축하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우선 집중해야 합니다. 나를 침착한 전문가로 만들어준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한다. 각자 자신의 개성에 맞게 내용을 바꿔보라. 1.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겠다고 다짐하라. 앞으로 20년은 트레이더로 남아있겠다고 결심하라. 2. 가능한 한 많이 배워라.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건전한 관점에서 의문을 품어라. 3. 탐욕에 휘둘려 성급하게
트레이딩에 뛰어들지 마라. 시간을 갖고 천천히 배워나가라. 앞으로 몇 달, 몇 년 뒤에도 시장은 더 많은 기회를 품은 채 그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4. 시장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라. 즉, A가 일어나면 B가 뒤따를 확률이 높다는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 보라. 과거의 자료로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난 다음 시장에서 진짜 돈으로 시도해보라. 5.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라. 첫 번째 목표는 오래 살아남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자본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 목표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트레이더들은 대개 세 번째 목표를 처음으로 내세울 뿐 첫 번째, 두 번째 목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6. 트레이더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손실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충동적인 트레이딩을 중단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라. 7. 승자와 패자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환상을 버리고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승자의 방식과 행동을 받아들여라. 군중과 멀어져라. 사람은 누구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런 원초적인 욕구는 매매에 임할 때 트레이더의 판단을 흐려놓는다. 트레이더로 성공하려면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사람은 군중 속에 합류하면 원초적으로 사고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군중은 공포에서 환희로, 공황에서 희열로 이리저리 요동한다. 실험실에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과학자라도 트레이더가 돼 시장의 집단 관계에 휩쓸리면 경솔하고 무모하게 매매한다. 트레이더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기감을 느끼면 군중의 일원이 된다.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독립성을 잃게 된다. 군중의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려면 신중하게 짜놓은 트레이딩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가격 변동에 성급하게 반응하거나 행동해선 안 된다. 계획은 미리 적어두어야 도움이 된다. 어떤 조건에 진입하고 어떤 조건에 청산할지 정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인간은 군중에 휩쓸리기 쉬우므로 순간적인衝動으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 세이렌은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홀려 갑판에서 바다로 뛰어들게 만들어 죽였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게 전부 귀를 밀랍으로 막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자신이 세이렌의 노래가 듣고 싶어서 부하들에게 풀어달라고 한다면 자신을 절대 풀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돛대에 묶여 바다에 뛰어들 수 없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매혹적인 노래를 듣고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트레이더는 화창한 날에 미리 트레이딩 계획과 자금 관리 규칙이라는 돛대에 자신의 몸을 꽁꽁 묶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추세를 확인하는 법. 상승 추세를 확인하는 법은 단순하다. 반등 시 계속 신고점을 경신하고 하락 시 저점이 전 저점보다 높다면 상승 추세다. 반대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 하락 추세고 고점과 저점이 불규칙하면 박스권이다. 지수 이평선의 기울기의 방향은 추세를 나타낸다. 보통 2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면 상승 추세를 확증한다. 이거는 책에 있는 추세를 확인하는 법 예시입니다. 우선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21선의 기울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21선의 기울기가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 고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저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상승 추세인 거죠. 가치 구간. 나는 13일, 26일 이평선 사이의 공간을 가치 구간이라고 부른다. 빠른 이평선은 가치 구간의 경계를 정하는 데 유용하며 느린 이평선은 추세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주식을 매수하려고 고려 중이라면 가치보다 높을 때 비싼 값을 지불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치 구간에서 매수해야 한다. 일단 가치를 규명하는 방법을 알고 나면
가치보다 싸게 사거나 가치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 책에 있는 가치 구간 예시입니다. 이 밑에 게 26일 이평선, 위에 게 13일 이평선입니다. 이 두 개의 이평선을 사용해서 13일과 26일 이평선 사이에 있을 때 이때가 가치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중에서 이런 가치 구간의 되돌림이 나올 때 매수를 해서 팔고 나오는 방법을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반전을 할 때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가온전선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을 때 13일과 26일 선에 이 가치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이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MACD 오실레이터가 골든 크로스를 그리고 있죠. 그리고 가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 근거가 중첩했을 때 들어가면 더 확실한 거겠죠. 또 다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넥슨 게임즈 일봉인데요. 추세가 상승 추세를 그릴 때 13일 이평선과 26일 이평선 사이 가치 구간에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리고 MACD 골든 크로스를 할 때 이 두 가지 근거가 중첩될 때 매수를 한다면 이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치 구간에 들어섰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매를 설정해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강한 종목에 한해서 이런 가치 구간에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을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뒤에 나오지만 가치 구간의 되돌림은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거래량 연구의 선구자 조셉 그랜빌은 거래량은 기차를 움직이는 증기라고 말했다. 거래량 수준은 트레이더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몰입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많은 패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뒤에야 비로소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손실 포지션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패자가 계속 시장을 빠져나가고 새로 유입되는 패자들은 점점 줄어든다. 거래량 감소는 추세 반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들이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나면 추세는 반전돼 이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움직인다. 시장에선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하면 사람들의 두려움이 폭발했다는 의미다. 두려움은 강력하지만 곧 소멸하는 감정이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주식을 싼 값에 투매를 하면 추세는 반전될 확률이 높다.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이 폭증하면 이는 탐욕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패자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패자 무리가 들어와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의미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면 황소는 점점 열의를 잃고 곰도 더 이상 몰려오지 않다는 의미다. 황소는 매수 세력이고 곰은 매도 세력이죠. 이 경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상승 추세를 떠받치던 동력이 사라지고 반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계절.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늦여름에 수확하고 가을에 생활 필수품을 사들여 겨울을 대비한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는 법이다. 추세의 봄에는 돈을 뿌리고 추세가 겨울을 맞으면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이런 계절 개념은 금융시장에서도 적용된다. 대다수 트레이더들은 언제까지나 겨울이 계속되리라 생각하고 매수를 꺼린다. 하락 추세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수에 나서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 기대 수익이 최대치인 계절은 봄이다. 봄은 매수하기에 최상의 계절이다. 게다가 최근 저점 바로 아래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위험도 낮다. 여름에는 많은 이가 매수에 동참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선뜻 매수에 나서기가 쉽다. 그러나 실은 여름은 기대 수익이 봄보다 낮고 변동성이 높으며 손실 제한도 저점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가을은 매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때는 하락 추세가 더욱 지속될 확률이 높으므로 위험하다. 농부가 날씨를 살펴야 하듯 트레이더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계절 개념으로 시간 흐름에 주목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계절이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트레이딩 시스템. 시스템은 검색, 진입, 청산 규칙을 모아놓은 결과물이다. 진지하게 트레이딩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수술 시스템을 갖고 있는 외과 의사에 비유해보자. 그는 마취를 지시할지, 어디를 절제할지, 병든 장기를 어떻게 찾아낼지 판단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요동치는 시장의 풍랑 한가운데서 트레이더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잡아주는 닷이 된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시스템은 글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실제 시장에서 압박을 받으면 반드시 필요한 단계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제 돈으로 매매하기에 앞서 반드시 시스템을 검증해 봐야 한다. 하나는 백테스트로 시스템의 규칙을 과거 몇 년간의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규모의 돈으로 매매를 하면서 검증하는 포워드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진지하게 트레이딩에 임하는 사람은 백테스트부터 시작하고 결과가 좋으면 포워드 테스트로 넘어간다. 포워드 테스트 결과도 좋다면 서서히 포지션 규모를 늘린다. 실제 돈으로 소규모 트레이딩을 하면서 반드시 기록을 잘 남기고 매매 결과가 계속 좋으면 서서히 매매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모의 트레이딩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본인의 돈으로 하는 것만큼 배우지는 못한다.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3가지 매매법. 나는 3가지 전략으로만 매매하고 있다. 가장 선호하는 것은 다이버전스를 동반하는 가짜 돌파다. 두 번째는 강력한 추세 도중 가치 구간으로 되돌림하는 현상이다. 세 번째는 극단에서 반대로 매매하기다. 즉 추세가 과도하게 길어질 때 반전에 돈을 거는 것이다. 전략마다 규칙이 있지만 핵심은 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트레이딩 한다는 것이다. 책에 있는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후에 하락을 했는데 전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위로 올릴 때 이때가 가짜 하락 돌파입니다. 이때가 베어 트랩인 거죠. 일부러 저점을 깨서 개미들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위로 올리는 패턴인데 이런 흐름에서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매매고요. 가짜 하락 돌파 신호를 잡아내서 방향을 전환할 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봤듯이 13일 이평선과 26일 이평선을 활용해서 이 사이에 주가가 올 때, 가치 구간에 들어올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이렇게 가치 구간으로 들어온다면 이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스파이크 반전이 나올 때는 이 방향과 반대로 매매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올 때는 이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위에서 캥거루 꼬리가 나오면 하락이 되는 거고 아래 구간에서 캥거루 꼬리가 나오면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 확률에 베팅하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 초보는 돈을 벌게 해줄 단 하나의 지표를 찾고 싶어 한다.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이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지표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단 하나의 지표로 분석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1930년대 탁월한 시장 분석가인 로버트 레아는 주식시장의 3가지 추세를 조수, 파도, 잔물결에 비유했다. 레아는 조수의 방향대로 트레이딩하되 파도를 이용하고 잔물결은 무시하라고 권했다.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 단위가 무엇인지 결정하라. 그리고 한 단계 큰 단위와 한 단계 작은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다. 3중 스크린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장기 스케일부터 살펴 장기 차트의 추세,
즉 조수의 방향대로 매매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 스케일에서 조수의 반대 방향으로 파도가 움직일 때 포지션에 진입한다. 첫 번째 스크린, 주간 차트에서 이평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추세를 판별하고 반드시 추세의 방향대로 매매하라. 두 번째 스크린, 시장의 조수에 역행하는 파도 찾아내기. 두 번째 스크린으로 조수에 역행하는 파도를 식별한다. 주간 차트 추세가 상승하는데 일간 차트 추세가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다.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면 5분 차트를 중간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30분 차트를 먼저 봐야 한다. 30분 차트의 상승세를 확인하고 단기 차트로 넘어가 거래하라. 5분 차트는 조수에 역행하는 파도처럼 움직인다. 5분 차트의 조정은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단위인 일봉을 참고하라. 세 가지 시간 단위를 띄워놓고 큰 추세의 흐름 안에서 작은 시간 단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입니다. 책에 있는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3중 스크린을 활용하는 법인데요. 일단 일봉을 참고해야 되고 30분 봉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라면 5분 봉에서 상승 추세에 역행하는 흐름, 역행하는 파도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큰 하락은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죠. 이렇게 적당한 조정을 줄 때 다시 돌아 나가는 것을 봐서 이런 큰 추세 흐름대로 이런 눌림목 타점 구간을 잡아 나가는 방법을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실 제한과 수익 목표, 적절한 자금 관리는 성공적인 트레이딩의 필수 요소다. 절제력 있는 트레이더는 목표한 수익을 거두고 손실을 재빨리 끊어내기 때문에 패자들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이다. 패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손실 포지션에 집착해 손실을 키우기 일수다. 트레이딩에 진입하기 전 진입, 목표, 손실 제한 세 가지 수치를 반드시 설정하라. 이 세 가지 수치를 정하지 않고 트레이딩 한다면 그건 트레이딩이 아니라 도박이다. 심리와 확률. 돈이 개입되면 감정이 격해지게 마련이다. 돈을 벌거나 날리면 감정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데 이것이 트레이딩을 할 때 타격을 입는 가장 큰 원인이다. 프로의 트레이딩은 지루하지만 초보와 도박꾼은 오락을 마음껏 즐기지만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살아남느냐, 퇴출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손실이 비교적 적을 때 기꺼이 손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확실한 손실을 혐오하므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작은 희망 대신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위험에 노출되다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의 실패는 재앙으로 변한다. 트레이딩 기록을 되돌아보면 최악의 피해는 연속되는 손실이나 몇 번의 큰 손실을 입은 경우에 빚어진다. 제대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훈련돼 있다면 애초에 수렁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시장은 항상 규칙을 깨도록 트레이더를 유혹한다. 당신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규칙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위험이다. 트레이딩 규모와 손실 제한을 설정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손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위험을 관리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심각한 타격을 막는다면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다. 최악의 실수 두 가지.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손실 제한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 규모에 비해 과하게 트레이딩하는 것이다. 손실 제한 없이 트레이딩을 하면 손실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 자신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최대 수준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치명적 실수는 계좌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규모로 매매하는 것이다. 이는 작은 배에 거대한 돛을 다는 것 같아서 바람이 불면 배가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다. 무지나 탐욕 또는 무지와 탐욕이 결합될 때 트레이더는 능력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된다. 2% 규칙. 상어가 운 나쁜 수영객을 단번에 물어죽이듯 단 한 번의 처참한 손실에 계좌는 깡통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가련한 초보 트레이더는 한 번의 트레이딩으로 순식간에 자산의 25% 이상을 날려버리기도 한다. 이 초보가 본전을 건지려면 남은 자산으로 33%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어의 입질에 당한 사람은 돈을 더 날리게 된다. 상어의 입질에 물리는 손실을 피하려면 2% 규칙을 지켜야 한다. 1회 트레이딩으로 부담하는 위험이 계좌의 2%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장 분석만 잘해서는 승자가 될 수 없다. 좋은 매매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시장에는 훌륭한 분석가가 넘쳐나지만 이들도 파산할 수 있다. 상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결국 수익을 거머쥘 수 있다. 내가 트레이딩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프로 트레이더가 놀라운 말을 했다. 그는 위험 관리에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쓴다고 했다. 초보는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뛰어든다. 중급 수준이면 시장을 분석하는데 주력한다. 프로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위험 통제에 집중하고 초보와 아마추어들의 돈을 빼앗는다. 6%의 규칙. 6%의 규칙은 그달의 손실 총액이 계좌 자산의 6%에 도달하면 남은 일수 동안에는 새로운 트레이딩을 금지하는 것이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손대는 것마다 실패할 때가 있다. 시스템이 시장과 어긋나 연속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다. 이럴 때는 자신을 더 몰아붙이지 말고 잠시 물러나야 한다. 아마추어는 계좌가 거덜날 때까지 계속 몰아붙인다. 6% 규칙을 따르면 계좌 자본이 대부분 아직 온전할 때 멈출 수 있다. 2% 규칙을 활용해 손실 제한을 설정하고 트레이딩 규모를 정했다면 6% 규칙은 계좌 가입을 총 손실을 제한한다. 트레이딩은 보물을 찾아 잠수하는 것과 비슷하다. 바다 밑바닥에는 금덩어리가 있지만 바다에는 실패한 잠수부들의 유해가 널려 있다. 프로 잠수부는 언제나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는가 여부를 염두에 둔다. 오늘 금덩어리를 건지지 못하면 내일 찾아 나서면 그만이다. 일단 살아남아야 다시 잠수할 수 있다. 성공한 트레이더는 절제력 덕분에 생존하고 번성한다. 2% 규칙은 상어를 물리치고 6% 규칙은 피라냐를 쫓아준다.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보유한다면 경쟁자들을 멀리 따돌릴 수 있다. 자신만의 A 트레이딩 패턴을 찾아라. 개인 트레이더가 기관 트레이더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면 억지로 트레이딩에 나서거나 멈출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개인 트레이더는 탁월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개인 트레이더들은 트레이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장점을 날려버리고 만다. 나는 항상 매수하기 전 이것이 A 트레이딩인가를 물어본다.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면 위험, 포지션 규모를 계산하고 진입을 계획한다.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면 다른 종목을 찾는다. 나는 3가지 전략만 사용하고 나머지 전략은 사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A 트레이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편한 전략을 정하고 검증한 다음 전략에 가장 잘 맞는 차트 패턴을 찾아내라. 이 차트를 출력해 트레이딩하는 책상 옆 벽에 붙여두어라. 이제 트레이딩에 진입할 때는 당신이 출력한 차트와 비슷한 종목을 찾으면 된다. 트레이딩 후보 검출. 믿을 만한 시스템부터 개발하라. 시스템을 확보하고 나면 트레이딩 후보를 찾는 일은 논리정연해진다. 후보 목록을 보면서 가장 먼저 A 트레이딩인지 질문하라. 즉 이상적인 패턴과 가까운 종목인가? 그렇다면 트레이딩에 돌입해도 된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이 신뢰하는 패턴을 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나는 보통 주말에 후보 종목을 찾는데 시간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직접 수동으로 찾던지 컴퓨터로 찾던지 방법을 정한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수동으로 찾는 방법이 가장 좋다. 나는 후보 종목 중에서
패턴이 가장 그럴듯하고 위험 보상 비율이 가장 좋은 종목 5개에서 6개로 종목을 줄인다. 이 종목들이 한 주 동안 트레이딩 목표가 된다. 끝없는 여정, 배움을 멈추지 마라. 심리, 전술, 위험관리, 기록 등 트레이딩의 필수 요소들을 살펴봤지만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트레이더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트레이딩으로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대신 성공을 하면 큰 보상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다음 규칙들을 준수하느냐 여부에 트레이딩의 승패가 달려있다. 1. 배우는 동안에는 작은 규모로 트레이딩하라. 2. 위험관리 규칙, 주로 2% 규칙을 사용하라. 3. 항상 계획을 적고 진입, 손실 제한, 목표 3가지 수치는 꼭 적어야 한다. 4. 트레이딩 일지를 적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일지를 재검토하라. 개인 트레이더가 이 책에 있는 규칙을 전부 어기고 중대한 실수를 해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수렁에서 빠져나오라고 경고해주는 사람도 없고 트레이딩을 잘했다고 칭찬해줄 사람도 없다. 스스로 잘 관리하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트레이딩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활동 중 험난하기로 손꼽히는 활동이지만 두둑한 보상이 있는 아주 매혹적인 모험이다. 나는 수십 년째 모험 중이지만 지금도 주말이면 월요일 장이 열리길 학수고대하게 된다. 트레이딩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종종 실수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수련에 집중한다. 내게는 오늘보다 내일 더 현명해질 권리가 있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